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왓쌤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중학교 배정 통지서를 등록하고 왔잖아요. 등록하고 오면 아이들 손에 잔뜩 쥐어지는 가정통신문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것들은 다 이해를 하시겠지만 가정통신문 안에 들어있는 교육과정 편제표, 또 학부모님 대상으로 하는 여러 설명회에서 나오는 편제표를 어떻게 읽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정받고 통지서를 제출하고 나서 가져오는 한아름의 그 가정통신문 안에 사실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 많이 담아져 있어요. 그 중에서 교육과정 편제표라는 게 있는데요. 어머님들이 이 교육과정 편제표를 어떻게 보고 느끼셨을까요? 이게 중학교 건 사실은 좀 쉬운 편이에요. 그런데 고등학교 가서 내 아이가 고등학교 갔을 때 고교 학점제나 나중에 그 교과를 선택하는데 이 교육과정 편제표를 읽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거부터 한번 차근차근 한번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3년 동안 내 아이가 배울 교과목이나 교과에 대한 시간들이 적혀있는 이 교육과정 편제표가 있는데요. 사실은 옆에 숫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정말 이거는 너무나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거기다가 요즘에는 자유학년제에서 수업 시수를 조정했다 이런 말까지 나와서 도대체 어떤 말인가 이제 궁금해들 하시는데요. 그 내용을 약간 몇 가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교육과정 편제표를 먼저 살펴보시면은요, 기준시수, 편성시수, 증감시수가 있는데, 기준시수라는 거는 교육과정 안에서 그 교과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주는 거예요. 시수의 범위. 442시간이 어느 정도 이게 표준이야 하고 기준점을 정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편성시수는 그 학교의 상황에 맞게 편성한 시수를 말하는 거죠. 증감시수는 기준시수 빼기 편성시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잠깐만 읽는 걸 알려드리면 국어과를 한번 보실게요. 국어과에서 이 국어과는 442시간이 기준이죠. 기준 중에서 이 학교는 우리는 1학기에 68시간, 2학기에 85시간, 그다음에 2학년 1학기가 68, 2학기 68, 3학년 1학기 68, 2학기 68 이렇게 국어 공부를 가르치겠다라고 계획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들을 다 더하고 나면 442 빼기 17이 돼요. 왜냐하면 이 학교는 1학년 1학기에 원래 85시간을 해야 되는데 8시간만 하겠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17시간이 부족해요. 그런데 자유학년제이기 때문에 자유학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 학교는 다시 또 17시간 조정하게 돼요. 1학년 2학기 때 17시간 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나왔던 17시간 빠지는 거하고 이번에 조정하는 거 두 개를 더하면 34시간이 돼서 이 학교는 증감시수가 34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442에서 34를 빼면 408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하나 또 있죠. 도대체 왜 여기에서 17이 나올까? 이 17은요, 어떤 의미냐면, 우리 68과 85와 17의 최대 공약수를 살펴보시면 17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 17이라는 건 뭐냐면, 한 학기를 우리가 17주로 보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2학기도 당연히 17주로 보죠. 그래서 이 17주가 어쩌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17의 배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이 학교를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이 학교는 국어과는 지금 1학년 1학기 때 수업 실수를 17시간을 뺐어요. 그리고 2학기도 17시간을 뺐어요. 그런데 이 1학기 때 17시간 뺀 거는 어떤 거냐면 저 아래쪽에 그 보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뺐더라고요. 그리고 2학기는 자유학년제 자유학기 활동을 하기 위해서 17시간을 뺀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사회과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수학을 한번 봐볼게요. 이 학교는요. 수학이 374시간이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 학교는 가만히 보니까 391이라고 썼어요. 어떤 거냐? 이 학교는 수학을
더 증했구나, 늘렸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학교가 어느 부분에 치중하고 있는지가 보이는 거죠. 우리가 수학에서 편성 시수가 391이 된다는 소리는 기준 시수를 넘어섰거든요. 20% 정도 늘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늘릴 수 있을 때 이 학교는 수학에서 늘렸다는 거예요. 자, 수학에서 391로 늘렸죠. 왜냐면 1학년 때 68, 68, 2학년도 68, 68, 3학년도 68, 68. 어떤 학교는 대부분의 학교들이요. 2학년이나 3학년 때 수학 시수가 51이 되는 학교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학교는 모두 다 68로 맞춰주면서 이렇게 수학에 조금 더 중점을 두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요. 1학기와 2학기 다 68인데 2학기 때 자유학년제 하기 위해서 이렇게 17시간을 조정했다라는 거 이제 눈으로 좀 보이시겠죠? 마찬가지로 과학은 이 학교는 그럼 어떨까요? 수학을 늘리면 당연히 줄어드는 교과가 있을 거예요. 그게 지금 이 학교는 과학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 과학이 자유학년제에서 17시간을 뺐고 그리고 원래 그 자체가 34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이 학교는 조정도 아니고 처음부터 이제 편성을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51시간을 증감했다. 감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교과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학교는 어느 교과에 치중하는구나. 어느 교과에 집중하는구나 이런 부분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학교는 보면 보건에서 아까 국어에서 17시간 줄여주고 보건에서 17시간을 확보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마다 중학교는 보건교육을 1년 동안 17차시 이상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학교는 교과를 편성을 했고 이렇게 17시간을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510시간 이렇게 모든 교과는 510시간 1, 2, 3학년 공통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자유학년제 운영을 위해서 수업 시수를 조정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수업 시수, 교과 시수와 창제 시수를 줄여가지고요. 이걸 조정을 한 다음에 221시간의 자유학년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221시간 이렇게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 있죠. 여기가 221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학교는 우리가 자율활동이라는 건 학생들 자치 활동이죠. 그것과 또 입학식, 또 졸업식 이제 이런 것들이 자율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동아리 활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창체의 동아리 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포츠 클럽은 보시면 왜 17시간 다 뺐냐 이거는요. 자유학년제 운영에다가 이 스포츠 클럽이 그대로 이동을 해서 체육 활동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7시간을 확보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 진로활동으로 해서 이렇게 창의적 체험활동을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과에서 수업 시수 조정을 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조정을 한 다음에 이것들 하나로 221시간으로 묶어서 이거를 자유학년제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되는 거죠.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 쭉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유학년제에서 진로 탐색 활동, 주제 선택 활동, 예술 체육 활동, 동아리 활동 이것들이 묶여서 한꺼번에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생기는 이 교육과정 편제표를 잠깐만 이제 살펴봤어요. 이 편제표가 1학년 아이들한테는 다시 시간표로 그대로 이동이 되는 거예요. 시간표가 화면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대부분 7교시가 2번 정도 있습니다. 어떤 학교는 3번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교육과정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존에는 교육과정 자체만 봤을 때는 다른 학교하고 뭐 크게 다르다 그런 것들은 많이 없었는데 중학교가 자유학년제가 들어오면서부터 모든 학교들은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중학교는 교육과정 편제표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시간표로 변경이 돼서 변환이 돼서 보여져 있는 이 화면하고 같은 이런 시간표로 운영이 되는 거죠. 월요일은 이 학교는 월요일날 예술체육 활동을 하는 거고 화요일날 동아리 중에서 스포츠 클럽을 하겠다.
그다음 수요일은 그냥 수업을 다 하겠다. 목요일은 동아리 활동을 1시간씩 하겠다. 그리고 금요일은 진로 탐색 활동을 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교육과정이 시간표로 변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교육과정 편집표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시수, 그다음에 편성시수, 증감시수 이런 시수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다 학교에서 좀 예전 같으면 딱 정해진 숫자로만 그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학교의 자율성을 살려서 교육과정 편성을 해봐라 라고 해서 나왔다라고 취지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왓쌤이었습니다.